이제 어김없이 수요일이 찾아왔는데 특허 용어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오늘은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어, 그래서 특허 용어와 미래 직업. 네, 특허 쪽은 상현 대표님 별풍선 시작하시자마자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특허 쪽은 정책 자금에 있어서도 되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고요. 미래 직업은 그냥 제가 미래의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예, 올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조곤조곤 하냐고요? 어, 그냥 이제 저녁이라서 이제 밤 10시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시끄럽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미래 직업에 관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특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 오늘도 집방입니다. 예, 그래서 특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특허란, 특허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 하면은 특허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특허법의 정의만 내리고 갈게요. 오늘 뭐 특허에 대해 깊숙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단순하게 몇 가지 용어만 보고 갈게요.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네. 예, 최대한 가만히 놓고 하겠습니다. 예. 특허법은 일단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허로 돈 버는 거 이제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직은 공부 중입니다. 예, 일단은 틀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조금 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용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깊숙한 거는 좀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 기업에서 일단은 특허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왜 기업에서는 이제 왜 특허를 그렇게 신경 쓰고 특허를 어떻게든 추론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특허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일단 자기네 이제 저작권 그렇게 보호가 되지 법으로서 특허 법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기술이다. 저 사람의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술을 이제 따로 이렇게 이 웹캠이 자꾸 껐다 켜졌다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껐다 켤게요. 죄송합니다. 웹캠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점 좀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이 오류도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웹캠이 자꾸 껐다 켜졌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 네. 특허는 왜 있냐면 어, 침해 문제가 많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내 기술을 베껴 쓴다든지. 네. 바뀌었나요 또? 뭐 잠시만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특허에서는 그 기술을 다른 회사 거를 침해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이제 그런 거를 없애는 겁니다. 뭐 위로 올라갔나요?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자꾸 캠이 왔다 갔다 해서 예, 아직까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더라? 예, 어, 난처한데, 예,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네, 됐다. 죄송합니다. 이거 캠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자꾸 껐다 켜졌다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회사에서 자기가 자기 기술을 막 쓰거나 막 쓴다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공들여서 한 내가
발견한 기술인데 막 남들이 침해하고 다른 회사에서 막 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허 법으로 정해놔서 다른 회사에서 예, 내 기술을 쓸 수 없게끔 특허를 법으로 해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문제나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특허 법으로 함으로써 이제 그 기술을 못 쓰게 자기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캠을 조금만 아래로. 예, 알겠습니다. 어, 너무 아래인데 됐다. 정도.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특허를 법으로 함으로써 자기 기술을 이제 다른 회사가 쓸 수 없게끔 하는 게 특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특허를 따내려고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IP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허에서는 IP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적재산권 내지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에서는 IP는 진짜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관계인데 뭐 IP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IP 경영, IP 전략 이래서 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IP로 이제 전략을 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특허를 좀 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IP라는 뜻으로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나중에 이 부분 좀 한번 너무 조곤조곤해서 잠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IP가 무엇인지 이 특허에서는 이거를 많이 나오니까 그 의미만 약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P라고 했고요. 이 IP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이 지식재산권은 무엇이냐? 인간 지적재산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특허권, 실험권, 디자인권, 상품권 이게 기본인데 이 네 가지는 특허에서 확실히 알아둬야 되죠. 이게 완전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기본을 설명드리려는 건데 좀 오늘은 확실히 깊이 이렇게 깊이 있게 가지 못한 점 좀 죄송하고요. 다음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 중입니다. 네, 그래서 독점점 권리로 무형재산권이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아까 IP 말씀드렸죠. IP라고도 하는데 이 IP라는 게 참 특허에서 많이 쓰이고 참 알아둬야 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IP를 전략을 짜든지 그 나만의 IP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요. 특허 갖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죠. 특허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술이 그만큼 우수한다는 걸 듣다니까 예, 예, 그만큼 그 기술이 좀 더 몸값이 불어나거나 그러겠죠. 예, 저작권, 저작권에서 인간의 지적력을 통해 창작한 미술, 음악, 영화, 만화, 캐릭터, 건축, 설계,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예, 저작권 문제가 요즘에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 저작권이니 뭐니 해서 많이 좀 심각한데 이 저작권도 특허의 종류이기 때문에 특허를 따내야지 이 저작권을 예, 그 침해할 수 없게 특허를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이 특허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네,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한다는 거죠. 네, 특허 출원을 해서 자기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이제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특허 출원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회사에서는 특허 출원을 하는 회사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기술을 예, 별풍선 11개 감사드립니다.
자기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독점적으로 하는 거에 동시에 또 그걸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특허로 인해 할 수 있는 경영과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특허 맵도 특허에서는 이 특허를 하려면은 또 특허 맵을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법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자료 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연구 계획 등에 널리 활용된다고 하고요. 특허청이 매년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PM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고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많이 확실하게 못 드렸는데,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특허에 대한 용어랑, 그 뜻을 공부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올린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특허에 대해 깊숙이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매미 PM 보고서. 예,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아직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제가 빠르면은 이번 연도는 그렇고 내년 초에까지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용어에 대해서 공부한 걸로 만족한다고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요. 미래에 무슨 직업이 있을까? 사라지는 직업들. 그래서 이번에도 2020년 기사에서 보시면은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기사에서 보시면은 2022년까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그에 맞는 그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이제 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어, 예. 이제 일단은 예, 하면 예, 이걸로 띄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많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사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라고 해서 이제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첫 번째가 초지능 사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연결 사회, 예, 세 번째가 초산업 사회인데 초지능 사회라 하면은 예, 음성혁명 그 음성혁명 카카오 프렌즈 저번에 설명드렸죠. 카카오 그 예, 초능력은 아니고요. 예, 예, 음성혁명, 언어혁명, 기계혁명 이 세 가지가 초지능혁명이라고 하고요. 음성혁명은 에코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언어는 뭐 통역이 이렇게 저절로 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기계혁명도 이제 드론이나 뭐 그런 거 24시간 생산하는 그거 말한 것 같고 두 번째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는 이동혁명과 도시혁명이 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화 상용화 그래서 이동혁명이 자율주행차 사용화랑 드론 택시가 나오고 우버 택시도 그런 말이겠죠. 예, 서울 부산 16분 시내 였는 하이퍼루프 기술 등이 이제 바꿀 이동혁명이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고요. 도시혁명은 스마트 시티, IoT로 모든 사물이 연결된 세상, 예, 초율지능사의 도래로 바뀌게 될 도시혁명 이 두 개를 초연결 사회라고 하네요. 이동혁명과 도시혁명. 그래서 그 다음엔 초산업사회 세 번째. 초산업사회는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에서 이제 제조혁명이 일어나죠. 예. 초밥 알겠습니다. 예, 드론 배달 이제 로봇 주문 드론 택배에서 배달 혁명 그리고 예, IT 금융 핀테크 가상 화폐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죠. 저저번 주에 예, 거래 혁명 이게 세 가지를 뜻해서 초지능 사회, 초연결 사회, 초산업 사회. 이제 미래 직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사회 시대 흐름이나 앞으로 바뀌게 될 세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깨달으시면은 예, 별풍선 4개 감사드립니다. 예, 좀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예, 3개, 2개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예,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렇게 초지능, 초연계, 초산업으로 변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4의 실업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일자리의 이기를 제4의 실업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데, 어, 500 별풍선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많이 버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단순직 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 종사자의 대출, 택시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주행으로 바뀌고, 이제 사람이 이제 대리운전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주행차로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택시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리고 사라지는 계산원 있잖아요. 뭐 캐셔인가 캐셔라고 했나? 내년에는 아니고요. 예.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이 길이 이제 조만간이겠죠. 예, 기계가 이제 들어오면은, 네, 향후 10년 안에, 네, 그 말이 팩트죠. 향후 10년 안에 말하는데, 그 10년 안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BJ 유한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45만 명, 사라지는 계산원 일자리 캐셔라고도 하죠.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율로 바뀌어서 저절로 이제 무인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45만 명의 계산원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요. 음, 예, 그리고 밀려나는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이제 좀 주로 노동 쪽이죠. 노동을 말하는 건데 생산직 근로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계로 예, 안녕하세요. 예, 기계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알아보셔야 될 게 운전 종사자,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계산원 일자리 하시는 분, 그래서 밀려나는 생산직 근로자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바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예, 별풍선 9개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를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알고 다른 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때 동안 이제 남은 기간 있잖아요. 그때 동안 다른 거를 준비해서 이제 없어질 때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거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곤드만 삭스에서 말하는 게 자율주행차가 사용화되면 미국에서만 약 30만 명의 운전자 기사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했고요. 그래서 가상점포, 무인결제 등장으로 계산원은 설 자리를 잇게 된다고 하네요. 또 우리나라 계산원 45만 명의 미래가 걱정이다. 제조 현장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독일 아디다스는 무인 로봇 공장을 만들어 웹캠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다시 바로 키겠습니다. 이게 자꾸 껐다 켜졌다 하네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예, 화면이 또 이제 밑으로는 안 되겠죠. 예, 예, 하나 사세요. 난 이거 이제 제가 원인을 잘 몰라서 조만간에 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이 정도면 뭐 됐죠. 다시 켰는데 아까 계산원 45만 명의 미래 예, 다시 복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디다스는 이게 좀 잘렸는데 아디다스는 무인 로봇 공장을 만들어 600명이 하던 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예, 600명이 하던 일을 음, 예, 600명이 하던 일을 단 10명이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좀 잘렸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래에 로봇으로 대체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 이렇게 숙련직 스킬 잡 실험에서는 예, 문 닫는 통병역하거나 발음 죄송합니다. 혀가 좀 많이 짧은 것 같네요. 예, 인공치아
3D 프린팅, 로봇 요리사가 등장하고요. 100개국 언어를 실시간 동식 통역해주는 인공지능 통역사의 등장으로 통번역 지망생이 조이고 입시 학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곧 치과 각 기공사보다 더 정교한 치아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2만 개 이상의 요리법을 터득한 로봇 요리사, 사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기계로 대체되고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많이 대체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 인공지능 캔쇼를 투자 분석에 도입해 직원 2명만 남기고 600명을 해고했다고 하네요. 이 로봇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해야 할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의 그런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 게 심하다고 해서 직원을 2명만 남기고 600명을 해고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로봇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강상 앞에 비트코인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도 로봇이 이제 그거를 어, 분석해서 어디에 투자해라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미국, 영국에는 파산 전문 로봇 변호사가 활동 중이고요. 변호사도 이제 로봇이 있다고 하네요. BJN 여하님 1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파산 전문 로봇 변호사가 활동 중이고 선망의 직업이던 의사, 약사, 회계사까지 제4의 실업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어, 여러 편이 10개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4의 실업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까지 이제 로봇이 대체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성적인 것도 있고 정확하다는 것도 있고 사람이 놓칠 만한 그런 것도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로봇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체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볼룸버그라는 그 분이 내려온 자료를 보면은 재봉사, 텔레마케터, 화물 운송 종사자 일자리 99%를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고요. 꽤 연봉이 높은 신용 분석가, 법률 비서까지 일자리 98%를 예, 변호사, 주인이 변호사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의 98%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개인 투자 전문가 58%, 치위 생사도 68%가 향후에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만큼 예, 로봇이 많이 수요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여기서 희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부터 좀 절망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불행 중 희망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대체율이 낮춘 직업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CEO로 대체율이 1.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CEO 그래서 뭐 기계를 자기가 고용하면 됩니다. 고용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CEO로 자기가 사장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가 대체율이 그만큼 낮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미래에 이제 무슨 직업이 뜰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뜨느냐. 첫 번째로 IoT 보안 전문가라는 게 있는데 초연결 세상이 되면 보안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이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IoT 보안 전문가.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요 기업마다 회사와 조직의 기밀을 특별 관리하고 해킹으로부터 차단되는 보안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이런 프로그래밍 IoT 보안 전문가가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인터넷이 사물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룰 만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기계의 알고리즘을 설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만들 그럴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겠죠. 기계를 만드는 건 사람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IoT 보안 전문가가 뜨고 있다고 하고요. 그 두 번째로 클라우드 기억 대리인 2025년 하루 163제타바이트의 정보가 쏟아지는 자료 대폭증의 세상이 된다고 하네요. 해커도 인공지능이 하겠네요. 예, 그런 부작용도 많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IoT 보안 전문가가 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때가 되면 기억 대리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 개인과 기업, 조직, 국가가 필요한 핵심 지식과 정보를 클라우드에 관리해주는 기업 대리인이 인기 직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일생을 속속들이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억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놔서 중요한 사실이나 뭐 기억이나 지식들을 저장을 해놓는 거죠. 엄청난 정보가 많으니까. 뭐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되면 또 이제 국정원이 할 수 있을지 개인이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 바뀌겠죠. 옛날처럼 그렇게 뭐 누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벗어날 겁니다. 상관없는 12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일생을 속속들이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네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억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억 대리인이 예, 두 번째로 중요한 나중에 어, 미래의 직업으로 뽑혔고요. 그 핵심 지식과 정보를 클라우드에 관리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까먹는 정보나 그런 거를 다 저장이 되는 거네요. 예, 기억을 다운로드 받는 거, 예, 영화처럼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나중에 다 영화처럼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빅데이터 생명공학 논부. 미래의 농산꾼은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하는 생명공학 농부로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특정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아가 식단까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러스 생명공학. 그래서 그, 그래서 성공률이 그만큼 높겠죠. 빅데이터니까. 음, 네, 거의 과학자 수준이죠. 그래서 유전자 병원까지 하고 뭐 옛날처럼 막 뭐 뿌리가 두 개거나 뭐 고구마에서 엄청난 큰 알이 나온다거나 감자인데 자이언트 감자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유전자 변형도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니까 성공률도 많이 높고 유전자 변형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농부가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세 번째로 예, 빅데이터 생명공학 농부였고 식단까지 관리해준다고 하죠. 예. 네 번째로 보시면 모바일 홀로포테이션 전문가. 예, 홀로그램이란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영상이 뜬다거나 좀 더 4차원적인 세계에서 4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영상이 저절로 뜨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을 통해 그리운 사람의 내가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 모바일 대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홀로포테이션 전문가가 생겨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홀로포테이션이란 홀로폰 렌즈를 통해 3D 폴로그램화된 상대방의 이미지를 증강현실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입니다. 예, 4차원 이동은 아니고요. 예, 잘못 말했나? 예. 어쨌든 간에 홀로 렌즈를 통해서 3D 홀로그램화된 상대방의 이미지를 증강현실로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할 때 직접 이렇게 영상이 뜬다는 거겠죠. 전화로 한다거나 영화에서 보셨으면 전화로 한다거나 뭐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영상에서 홀로그램화돼서 그렇게 뜬다는 거겠죠. 그래서 홀로포테이션 전문가라고 해서 뭐 요즘에 서울에 보면은 또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데 그렇게 아트식으로 그게 뭐라고 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뭐 작품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밤 되면 껐다 켜지고 막 그런 것도 약간 이런 거에 일종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그만큼 홀로그램화를 시켜서 뭐 그만큼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영화 만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가 알려준 거일 수도 있고 자기의 뭐 통찰력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었겠죠. 누군가 예, 알려주거나 그렇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증강현실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이라거나 하는 거고요. 예, 상관없는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홀로그램화가 된다. 그래서 홀로포테이션 전문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 로봇이 나오니까 그 로봇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AI 로봇 트레이너. 그러면은 예, 인공지능으로부터 무장한 로봇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생겨나고 이들 로봇을 교육시키는 로봇 전문 트레이너가 인기를 끌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봇 트레이너는 로봇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의 유아 교육하듯이 모방과 반복을 통해 교육 훈련시켜 가정과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일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로봇을 관리해주게 되고 그 로봇이 그 사람한테 유아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뭐 감정이나 뭐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준다고 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 AI 로봇 트레이너가 예, 감정적인 그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네,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예, 이 밖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밖에도 인포그래픽 전문가, 뭐 사이버, 너무 뭐 미래 같아서 감이 안 와요. 금방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이 자다가 이제 깨면은 이제 로봇이 이제 옆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좀 심했고요. 음, 금방 현실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인포그래픽 전문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로보텔러 개발자, AI 성격 개발자, 스마트팜 구축자, 예측3 엔지니어 오감제 전문가, 로봇 BJ도 나오겠네. 로봇이 뭐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고 말도 잘하겠죠. 전문가고. 예. 이미 가상 캐릭터가 나왔죠. 예. 예측3 엔지니어 오감 제어 전문가, 사격 로봇 개발자, 사전 범죄 분석가, 신체 부위 제작자, 스마트 로도 개발자, 스마트 도로 개발자, 치매 예방 기억 관리자 등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겨나는 이 직업 외에도 뭐 감정적인 거나 뭐 동기부여 쪽이나 뭐 컨설팅 이런 쪽은 나중에도 많이 로봇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이렇게 대화나 그런 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나중에는 남, 많이 남을 거고 좀 더 소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너무 조곤조곤해서 밤이라 얘가 제가 시끄럽긴 할 수 없어서 예. 너무 좀 피곤했나요? 예.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예. 하루하루 나아가니까 예, 이제 나아졌으니까 예. 또 좋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이라서 노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다 끝났고 오늘은 이달에 추천 과제를 하려 했는데 어, 오늘은 따로 이렇게 준비해온 게 없어서 이달의 추천 과제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다 끝이 났고요. 예. 초콜릿 18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 뭐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드려도 되고요. 특허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좀 더 이제 공부해 온 다음에 내년 초에까지는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캠이 또 이렇게 꺼지네요. 예, 이 문제도 다음 주에 한번 해결해 보겠고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요? 뭐 크리스마스에는 뭐 아마 친구 만나겠죠. 예, 친구 만나서 뭐 그냥 못 본 사람들 만나겠죠. 예, 여백이 생겼는데 친구 만날 것 같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크리스마스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때 가봐야 또 알 것 같고요. 근데 몇몇 친구 만나서 뭐 얘기나 하고 막 못 보던 사람들 만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예. 여친은 없고요. 그냥 알던 사람도 만나겠죠. 예.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BJ 요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실 때 방송 가서 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팬가입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크리스마스에는 따로 계획된 건 없고요. 음,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학교 갈 준비나 해야겠죠. 별풍선 3개, 2개. 예,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예, 1개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크리스마스 때는 또 대봐야겠습니다. 5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오늘 내용은 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뭐 질문하셔도 되고 만약에 질문하실 게 없으신다면 예, 리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수고했습니다. 예. 바로 그냥 종료를 할까요? 아니면 리뷰를 한번 하고 할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너무 피곤하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리뷰를 예, 생략하고 그런가요? 예, 퇴근 잘 조심히 하시고요.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연합회님을 위한 방송.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일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나중에 다음 주에 괜찮은 내용 가지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